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5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한때 할 말을 했던 신문. 예. 조선일보 기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9월 6일자에서 민변에게 당하기만 하는 검찰 국정원의 간첩 수사.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은 바 있습니다. 예.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보위사령부로부터 남한에 내려가서 간첩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서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변이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 논조는 간첩인 사람을 민변이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간첩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검찰하고 국정원이 당했다. 예. 이런 식으로 본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을 이처럼 대규모로 징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검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변협의 징계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첩인데 간첩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짓 진술 강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법 집행을 방해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징계 신청을 한 민변 변호사 7명은 이렇습니다. 권영국,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장경옥, 김인숙 변호사 이렇게 이분들이 징계 신청을 당했습니다. 민변에서도 나름 에이스로 통하는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권영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였다가 이 노동인권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해서 사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분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장경옥 변호사 같은 경우도 간첩 증거 조작을 이렇게 세상에 그 실상을 알렸던 그런 변호사기도 하고요. 예. 검찰의 그 징계 신청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꿔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검찰도 이 직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검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변협에도 예. 검찰에도 예. 그죠? 예. 법무부에도 예. 법무부에 징계 신청도 하겠다. 예.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런 일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이건 뭐 국기문란 사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국정원 직원과 함께 휘둘렸던 아니 뭐 공범이라는 의혹까지도 나왔던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뭐 조사조차 했나요? 기소는커녕 뭐 아무런 징계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좌천성 인사발령 그거 말고는 없었죠. 이시원 검사. 이시원 검사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뭐 정말 선의로 보자면은 국정원 직원 농간에 휘말린 그런 아주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건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검찰이 쉽게 말하면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민변 탓을 합니까? 예. 그리고 거짓 진술 강요? 뭐 이게 뭐 실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이런 제목인데요. 한국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누려야 할 놀이나 이 재화 또 기회가 결여돼 있다고 느끼는 아동 결핍 지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0세부터 17세 아동을 키우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종합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 삶의 만족도 OECD 꼴찌였습니다. 1위는 네덜란드,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핀란드인데요. 다 뭐 94%, 90%, 89% 뭐 이랬습니다. 한국은 60.3%로 30위 꼴찌였습니다. 예. 29위가 76.6%군요. 네. 예. 29위와 30위 사이. 그러니까 29위가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와 꼴등 한국 사이에 무려 16.3%포인트. 네. 예.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압도적 꼴찌군요. 압도적 꼴찌입니다. 예. 압도적 꼴찌란 말. 예. 이거 참 아주 신선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동 결핍 지수 OECD 최고였습니다. 정기적인 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예, 이거 결핍돼 있다. 52%대입니다. 자전거 등 야외 활동 장비 보유 25.1%,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22.4%, 친구 초대 기회 21.1%, 매일 과일
채소 섭취 19.7%,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15.7%, 뭐 이랬다는 겁니다. 교과서 이외에 도서를 보유하는 거 14.5%. 아동 결핍 지수 OECD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 생일 잔치에 초대하고 뭐 과일 채소 섭취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예. 그만큼 좀 개인주의화 되고요. 각박해졌고. 예. 친구들하고 놀 시간에 공부라도 더 해라. 학원 가라. 그렇죠. 예. 솔직히 뭐 저희 아이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학원 안 보낸다는 그런 뭐 나름 부부 사이에 원칙을 만든 게 있는데, 근데 애가 학원에 안 가니까 이 따돌림을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예.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다수가 안 가면은 이제 가는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할 텐데. 네, 글쎄 말입니다. 예. 뭐 학원 하시는 분들께는 좀 누가 되는 발언이 있겠지만은 과도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스트레스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이것도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이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게 국민 행복 시대 아닙니까? 예. 예.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요. 1% 국민 행복 시대 뭐 이런 거라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 예. 이 아이들 키우는 또 부모들은 과연 그러면 행복하냐? 네. 그것도 아닐 건데 말이죠. 서울신문 14면 보면은 뭐 온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 2018년쯤 되면은 나라 빚이 700조가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7%에서 2060년에는 17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세 없이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시달리는 남유럽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온갖 형태의 경제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뭐 사전에 질문한 게 아니지 않느냐. 부총리한테 다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해노믹스가 사라지고 초이노믹스만 남게 된 그 현실의 맥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수도권 어느 지자체로 확산이 됐겠습니까? 새누리당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권이겠습니까? 자,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인천시도 시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18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인천시는 새누리당 단체장, 인천시 교육청은 진보 교육감 이렇게 돼 있죠. 경기도의 경우 이재정 교육감이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는데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혀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14면을 보더라도 이 홍준표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에 경남 기초단체들도 지원 중단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네. 어제 그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인가요? 네. 예,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는 당연하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감사와 관계없이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급식 보조금은 경남도 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도비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천시 예산 지원도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의령군,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밀양시, 그리고 창녕, 함양, 하동, 산청, 남해, 거창, 함안군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의 뜻을 같이 한다며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민들 무상급식 하던 거 안 하겠다는데 이거 당신들이 우리 보고 정치하는 거냐 행정하는 거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주민들밖에 없죠. 예.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 단체장을 뽑지 않았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 하여튼 새누리당 단체장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불량한 복지 정책, 네, 실효성 없는 복지 정책, 네. 너무나 뚜렷해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면은 뭐 여러 신문들이 다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연재욱 소장, 옥도경 준장, 이렇게 전 사이버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윗선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꼬리를 자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전직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말이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특검의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면죄부를 줬다는데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예. 면죄부를 준 정도가 아니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했죠. 예.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 하고 있는데 뭐 훈장을 받은 거죠. 상 받는 거고. 나중에 연재욱 옥도경 씨도 엄한 징계를 받을지 뭐 징계 외피를 쓰지만 결국에는 덕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위기를 탈출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김관진 장관, 이 뭐 사실 뭐 이 수사 결과대로라면은 연재욱 옥도경 차기파로 밑에 사이버 사령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란 이야기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이 사자방 비리 규명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자방, 4대강 사업 해서 사, 해외 자원 개발에서 자, 방위 산업에서 방 해서 사자방 비리입니다. 이 뭐 합쳐서 한 100조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문학적 세금 낭비를 초래했던 이런 사안들,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결국 당신들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이제 묻겠다는 겁니다. 특히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이 5인방을 거론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시에는 그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해서 자원외교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예. 현 정권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이명박, 이상득 형제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예. 하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 세금 낭비, 또 비리 의혹, 이게 뭐 공조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죠. 예. 전현 정권 또 한 가문의 형제 간의 이런 끈끈한 유착,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낸 그런 사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상득, 박영준은 15년 동안 국회의원 또 보좌관 그 사이 아닙니까? 예. 예. 또 터졌다 이명박 폭탄, 경향신문 3면에 또 관련한 박스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득 의원 때에 그 생긴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폭탄. 예. 이번엔 뭉치 예산이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730 재보선 당시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예산 폭탄론 이걸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샀던 거 아니에요? 예. 예산철을 맞아서 순천에 100억대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등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6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정원 산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이 반영돼 있고요. 순천시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추가로 88억이 더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바짝 통제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100억 규모 프로젝트를 새로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 실세인 이정현 최고위원의 힘이 크게 작용한 덕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마지막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지난 9월 기재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관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될 사업인데 이정현이 나서서 뭐 해결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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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한 기사인데 그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집중하고 있는 일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도 사무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정치권의 논의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게다가 남은 임기 동안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남은 임기 마치면 대선 한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대선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만 한 소리죠. 하나만 한 소리. 예. 서울신문 일면 가보겠습니다. 통일부가 다음 달 발표할 조직 개편에서 북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한 대북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정세 분석국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정세 분석을 토대로 남북 관계의 방향성과 대응 정책을 판단하는 통일부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통일부가 이명박 정권 이후 하는 일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남북 교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뭐 비선 라인이 휴민트니 이게 다 끊겼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대북 정보라도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능마저도 축소하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뭐 대북 정보 이게 뭐 비단 뭐 또 남북 화해 협력 이것과 무관하게도요. 북한 내부에 좀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쪽박이든 대박이든 뭐 어떤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대북 정보 핵심 조직을 없앤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겠죠. 국정원 의존도가 좀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예. 국정원의 대북 정보만 있습니까? 조작도 하고 뭐 그러니까. 대남 정보도 예. 많습니다. 예. 국민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동아일보 일면에도 실린 기사인데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입도, 그러니까 그 섬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갈 섬도해서 입도. 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방문객 안전과 영유권 강화 취지로 진행되던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베 무섭네요. 아베한테 쪼네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말이죠. 예. 일본은 지금 한국 날마다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로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일본 자극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인 독도에 입도하는 시설마저도 짓기로 한 계획 취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으려면 일본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지어야 되는 건지. 하기야 뭐 전시 작전권도 없는데요. 뭐. 예. 한겨레 오면을 가보면 어느 외교관의 울분, 자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센
형님 뒤에 숨은 꼴이다. 군사력과 외교력 상당 부분 비대한 것인데 자기 나라 군대도 통제 못한다고 주변국들 속으로 우리를 얕볼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그 환수, 재연기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얕잡아 볼 것이란 얘기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북한도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뭐 군사 조건이 없는 남한하고 우리가 대화해서 뭐합니까? 미군 나와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역대. 예.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걸 어떻게든 더 돌려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핵도 개발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YS도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으면서 2000년까지 반드시 전시작전 통제권도 돌려받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시절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한때 그랬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시계가 김대중 노무현 그 이전 그러니까 YS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YS 시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성군이에요. YS가. 시계가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더니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더니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조치에 따라서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일본 눈치나 보면서 일본의 위세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니 곧 일제시대로 또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힘센 형님 뒤에 숨은 꼴이다. 어느 외교관의 울분 자탄 오늘 한겨레 1면과 5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비슷한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었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하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거에 그 당시 그 이른바 똥별들이 단체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똥별들을 향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 똥별 중에 한 명은 또 미국 방산업체에다가 군사정보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좀 울분이. 자, 동아일보 1면을 가보겠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얘기입니다. 예. 입찰 비리로 통영함에 불량 음파 탐지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통영함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 바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겁니다. 2009년 12월 계약 체결 때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서 직접 구입하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자신은 무관하대요. 자신이 무관하다라고 말하면 무관해지는 겁니까? 무관이라고 한 거 아닐까요? 무관. 그만둬야 되겠네요. 문무할 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하면. 예. 거짓말도 하는 그럼요. 이거는 뭐 명징하게 증거가 남은 건데요. 오늘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원자력 학계의 전현직 교수들이 원전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수년 동안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교수들이 말이죠. 제자들 원전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보유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을 지내거나 현재 원전 규제기관의 산학기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장순웅 한동대 총장, 송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이 장 교수 제자가 2000년에 설립한 원전 안전평가 전문업체 액트의 주식을 최대 17%까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핵피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이렇게 원전 관계 그 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핵피아가 형성됐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이면서 또 말하자면 이를 견제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항맥에 뭉쳐 있다는 거죠. 예. 이래서야 과연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다 그냥 아364이 아니에요. 아364이.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예. 예.
자, 동아일보 12면을 가보면은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이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주목됩니다. 46살 여성이었는데 K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받고 위밴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S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다음 통증을 호소했고 이 원장은 이 여성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놔줬다고 합니다. 수술 3일차에 접어든 이 여성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이 원장은 또다시 진통제를 주사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가자 해열제를 처방했다는 겁니다. 정상 체온을 되찾으니까 이 원장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 조치를 했는데 이틀 뒤 이 여성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공, 즉 구멍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가 붙었는데 근데 과실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해서 결국 소송은 이 원장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과실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과 환자 이게 평등한 그런 정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이 환자가 이기기란 쉽지 않은 건데요. 하여튼 과실 증거 부족으로 해서 이 원장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기도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 이름 뒤에 노믹스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고 언론이 붙인 것으로 이해를. 뭐 언론에 부탁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과 관련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노믹스는 사라지고 조이노믹스만 남게 된 배경. 상위 1%에게 배당 소득의 72.14%가 가고 있습니다. 상위 10%를 보십시오. 상위 10%에게는 93.48%가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소수 부자들에게 가는 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계 소득 증대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예, 그 질문을 제가 미리 받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제가 부총리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주로 사용자 단체들의 건의는 거의 절반 이상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대기업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법이니까 이렇게 엉뚱한 세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미리 받지 못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대해서 개별 소비세 부과 계획이 있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는 품목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배 정도 높습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더군다나 우리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대출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160%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국가보다 30, 40%, 심지어 60%까지 높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27%였습니다. 이런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가계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을 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계 소득 높이면서 배당 소득만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음은 위험한 대출 구조입니다.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3.8%입니다.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 포함해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단히 심각합니다. 변동금리 96% 이상인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부실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자본 유출과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나면 역시 부실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계부채 위기가 오는 것이고 가계부채발 한국판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어느 사람 말입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총리가 모르면 총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데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이 정도도 모르세요? 그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마시고. 예, 잠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원고가 사전에 없어도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요. 그네노믹스는 사라지고 조이노믹스만 남게 된 배경. 경제를 아는 사람이 조이, 즉 미스터 쥐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